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성 씨. 네. 혹시 이솝우화 좋아하세요? 그럼요. 어릴 때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이솝우와 그림 형제, 헨델과 그렌텔. 이솝우화에 되게 다 아실 거예요. 햄님과 바람에 대한 얘기. 알죠. 맞아요. 네. 네. 그 사나이의 옷을 벗기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솝우화에 오늘 그 바람과 햇님과 관련된 경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시면 다 알 거예요. 뭐요? 넛지라는 책 아세요? 진짜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네. 스테디셀러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잘 뭐 엣지는 알아요. 엣지, 넛지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저 이제 육아에도 많이 나오죠. 당근 출발합니다. 소비자의 좀 비합리적인 선택. 어쨌든 기업이 하는 게 마케팅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약간은 좀 악용하는 그렇죠. 사례도 사은품 드려요? 안 사면 손해예요. 똑같은 10분 더 걸어가서 10,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둘 다 10,000원이네. 그렇죠. 둘 다 10,000원인 거죠. 어? 그 이솝우화에 오늘 그 바람과 햇님과 관련된 응. 경제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게 거기서 경제가 있나? 그렇죠. 주식바람, 학교 정책. 지어 짜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어짜는 나? 박사님? 맞아요. 근데 바람과 햇님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사실 햇볕 정책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던 거고요. 오 진짜로요? 막 뱉었는데 맞아. 맞아요. 나그네 옷을 벗기는 걸 내기를 했는데 바람이 아무리 세게 해도 안 돼. 네. 근데 햇님이 쨍쨍하게 했더니 이제 훌훌 벗고 네. 수영하러 갔다. 그러면서 옷을 벗겼다. 그러니까 너무 옥죄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라. 이런 것들과 사실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이슈를 일으키신 분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진 잠깐 보시죠. 저분이 이솝 아니에요? 이솝. 이야. 야, 이거 진짜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기 매경에서도 예전에 전면 기사가 실리기도 했던 분인데요. 201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하신 분입니다. 리처드 세일러라고. 이렇게 사진 얘기하면 잘 몰라도 아마 이 얘기하시면 다 알 거예요. 넛지라는 책 아세요? 넛지. 오. 진짜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네. 스테디셀러인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있어요 서점. 예, 맞아요. 넛지라고 하면 어떤 건지 혹시? 저는 솔직히 잘 뭐 엣지는 알아요. 엣지, 그렇지. 탁구 칠 때 요 끝에 탁 맞아가지고 엣지. 공 떨어져 아. 엣지. 엣지 있다. 엣지. 그리고 뭐 좀 엣지 있다. 아. 예. 이게 참 경제학자들이 마케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도 속상한 게 셰일러 이분, 리차드 셰일러 이분은 마케팅 학은 아예 거의 관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냥 경제학자예요. 경제. 행동 경제학자인데 아마 이 책 제목이 원래 뭐 중립적 관계자, 뭐 중립적 이해관계자 뭐 이런 식으로 책 제목을 지었어요. 셰일러 교수 인터뷰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노발대발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너무너무 잘한 것 같다. 출판사의 신의 한 수요. 신의 한 수. 결국은 마케팅이라는 것도 소비자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큰 의미에서는 원래는 그 의도는 사람들에게 선명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넛지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팔꿈치를 이렇게 야 이거 해봐 하면서 쿡쿡 치는 거 있잖아. 야야 이런 거 뭐 팔 비틀어서 할래 안 할래 이게 아니고 툭툭 치는. 넛지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저 이제 육아에도 많이 나오죠. 육아요? 육아에 뭐가 있지? 어떠세요? 되게 이제 자제분들 이제 많이 크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채소 잘 먹었나요? 채소요? 네. 안 먹었죠. 채소 먹이는 방법 포크 찍어가지고 뭐 비행기 하는 거죠. 당근 출발합니다. 하면 이제 우와. 입에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먹여야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넛지의 사례인 거죠. 채소 안 먹으면 오늘 뭐 TV 못 봐? 아니면 너 손 들고 서 있어. 이런 건 이제 넛지의 정반대가 되는 사례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요새는 이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혹시 코코몽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세요? 알죠? 그 이제 음료수도 나오고. 거기도 내용이 채소들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콩이고 그 이제 주변에 애들이 이제 뭐 파, 호박 이런 귀엽다. 애들이고 그 악당들의 세균. 그러니까 아. 자기들 걸 열심히 먹으면 튼튼해지는데 이제 뭐 저기 설탕 먹고 이제 인스턴트 먹으면 이제 나빠진다 이걸 이제 만화로 계속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좋네. 제가 넛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저랑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박지영의 이콕콕콕 시작합니다. 암스테르담 공항의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 안에 이렇게 작은 파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이 튀는 일은 익숙하면서도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공항의 청소 관리자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변이 가장 적게 튀는 위치에 파리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표적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화장실이 깨끗해지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넛지는 사실상 우리 생활 속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계단 칸칸마다 칼로리 소모량이 쓰여 있는 다이어트 계단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계단을 보면 막 오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자연스럽게 계단 오르기 운동을 권유하는 넛지입니다. 또 심지어는 폭동을 잠재우는데도 넛지를 활용한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에선 여름만 되면 이 폭동 때문에 공공 기물이 파손되고 또 약탈당하는 일이 아주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동그랗고 또 커다란 눈을 한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 보호 본능이 작동하면서 반사회적인 행동이 감소한다라는 가설을 수립했고 이 폭동 피해가 심각했던 런던의 한 상점 셔터에 아기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런 반사회적 행동이 바로 이듬해에는 24% 감소했고 4년 뒤에는 무려 5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넛지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또 행동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주 정리 잘해 주셨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남자 화장실은 진짜 네. 소변에 그렇게 뭐가 많이 묻어 있어요? 소변기에? 이게 이제 약간 이런 개념이랑도 맞을 설명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 안 해도 웃겨요. 비닉빈 부익부라고 이게 조금 좀 지저분하면 나는 좀 더 한 발 더 멀리 가게 돼 있어. 그러면 또 지저분하면 더 멀리 가. 갈수록 더 이렇게 지저분해진다. 저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진짜네요. 맞잖아요. 맞네. 이게 지저분하니까 한 번 첫 번째 사람이 잘하면 맞아요. 되는데 깔끔해지는데. 그래. 경로유전성 있네. 저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이렇게도 되는 거. 변기의 파리 대표적인 넛지 사례입니다. 이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긴 한데 경험이 별로 없으셔서 그런데 남자들은 이제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제 네, 팔이 맞아요. 없으면 더 어색하잖아요. 예. 뭔가 빠진 것 같은 진짜 너무 사진 한번 찍어 오시면 안 될까요? 사진요. 네. 그래서 사진이요? 보시죠. 원래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할 것 같은데 의외로 되게 직관적이고 자기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관들을 건드려주는 경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원래는 넛지라는 거는 리처드 쉘러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마케팅 잘하게 하는 이론 만들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설마 받으셨겠어요. 그건 아니고 네. 사실 이런 공익의 어떤 선택들, 공익 사업들을 잘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거기서 성과를 인정받으셔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까지 수상을 하신 거죠. 조금 소비자의 좀 비합리적인 선택. 어쨌든 기업이 하는 게 마케팅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약간은 좀 악용하는 그렇죠.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넛지라는 게 팔꿈치로 쿡쿡 쳐서 야 해봐 이렇게 해서 슬쩍 유도하는 건데 거기 앞에 다크가 붙어요. 그래서 다크 넛지라는 게 있어요. 오, 또 그런 게 뭐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넛지는 착한 넛지라면 다크 넛지는 이제 좀 약간 어두운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부정적인 것들을 유도하는 것들인 거죠.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또 질문으로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생활 속 다크 넛지 저희가 좀 조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뭐지? 자 가입은 쉽고 뭐가 어려울까요? 해지. 그렇지 해지는 어렵죠. 예. 아이,
맞춰보려고 했는데 바로 떼시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아니 바로 해지 답이 나와서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맞아요. 예, 뭐 해지하려 그러면 이거 동의하고 저기 또 하고 뭐 제출 서류 해야 되고 뭐 맞아. 복잡합니다. 예. 맞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귀찮게 해야지. 이런 해지하는 의사결정을 그래 그럼 다음에 할까 하다가 또 까먹으니까. 아하, 맞아요. 이거 쉽게 하면 바로바로 할 텐데. 네. 진짜 그런 것들이 다크하다. 좀 얄밉죠. 네. 근데 요거는 요즘 많이 시정들하고 뭐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사례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두 번째, 3개월은 무료. 뒤에 뭐지? 뒤에 뭐가 있을까요? 3년은 눈탱이. 눈탱이.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삼개월이면 무료? 요거 3개월은 무료. 아, 이후에는 자동 유료 결제. 맞아. 아. 이런 거 많이 있어. 저 진짜 이거 완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그냥 이거를 전화가 와가지고 무료라고 해서 저는 그 단어만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3개월만 무료고 맞아. 그 이후에는 매달 제가 정기적으로 결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맞아요. 근데 한 번 이제 막 연말정산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서 10년을 제가 냈어요. 10년. 네. 와, 이건 좀 와. 심하다. 그래서 전화해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녹음이 다 돼 있어서 그 녹음한 거를 들려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고객님이 동의하셨다고. 와. 그래서 제가 바빠서 아 네네 무료라는 것만 듣고 아 네네네 할게요 했는데 알고 보니 유료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네. 이런 거 이제 음악 스트리밍, 아, 맞아. 영화할 때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예요. 요새 이제 소위 말하는 구독 경제라고 하잖아요. 지난 자료긴 한데 2020년 한국 소비자원에 의하면 한 50여 개 어플리케이션 조사했는데 이거를 3개월 뒤에 이제 유료로 전환됩니다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소비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린 어플은 넷플릭스, 유튜브 뮤직 정도 에 불과했다. 저는 한 번 하고 바로 해지. 이게 다크너츠인데 저는 그래서 습관이 생긴 게 뭐 이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되게 말씀하신 대로 기분이 나쁘잖아. 맞아. 그래서 저는 그 구글 뭐 결제하는 그 설정 있잖아요. 네. 한 두세 달 한 번씩 심심할 때는 한 번씩 들여다봐요. 내가 지금 유료로 결제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맞아. 이거 챙길 필요 있어요. 요새는 의외로 거기서 바로 또 해지되게 돼 있는 것들도 맞아. 있는 게 네. 있어서 네. 되게 손쉽더라고요. 어우, 꿀팁이네요. 네. 예. 자, 그다음에 마지막. 또 요건 뭐 이건 너무 어렵죠. 그냥 앞에 저 알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맞히시면 만재다. 진짜요? 사은품 드려요? 안 사면 손해예요. 비슷해요. 저는 안 사면 손해는 맞는 것 같은데 앞에는 드려요? 하나 아니. 더 드려요? 맞아요.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박정우 씨. 사은품 드려요. 에이, 안 사. 이게 어떻게 맞춰? 대박. 진짜 만재다. 이거 이야, 만재네. 예. 이걸 공식 많이 인정. 당하신 거 아니에요? 다크너츠를?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에 많이 그냥 가정 경제가 파탄이 됐습니다 지금. 면도기 사러 갔다가 면도기 10개 샀어요. 예, 거품 준다 그래가지고. 그죠. 남자들은 꼭 그거. 네. 이렇게. 이거 홈쇼핑에서 좀 많이 하지 않나요? 그죠. 응. 사은품이 오히려 더 혹해서. 맞아요. 사은품이 더 좋아서. 네. 그죠. 그러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다크너츠들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또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서로 실수들을 하게 유도하는 거죠. 일단 그럼 요런 그 어떤 문구의 뉘앙스가 있으면은 무조건 그러면 본인한테는 손해인 건가요? 개인한테는? 그러니까 늘 이제 저희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제값을 주고 그냥 하는 거군요. 예. 이런 문구를 보셨을 때 네. 이제 여러분 쿡쿡 찌르시고 어. 다크너츠야 맞아요. 이렇게 하시죠. 왠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거든요. 약간 손해가 맞아요. 예. 네. 손해가 아니라 그냥 내 값 주고 사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이 인간이 제한적으로 대체로는 합리적인데 그리고 장기간엔 합리적인데 각각의 또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는 합리적이지 않더라.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더 이성적일 것 같은 돈에 대해서도 사람들 돈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돈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가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이든 누군가 가지고 있던 10,000원이든 그래서 뭐 돌고 돌아서 돈이다 뭐라는 얘기도 하고 돈은 뭐 항상 다 늘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10,000원짜리를 갖고 있어.
근데 지영 아나운서도 만 원짜리 갖고 있어. 바꾸실래요? 하면 그냥 언제든 바꾸죠. 바꿀 수 있는. 네. 제가 뭐 낙서가 돼 있거나 조금 찢어져도 상관없는 네. 그런 언제든 대체 가능한 모든 그 금액이 같다면 다 같은 건데 사람들이 이걸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같은 돈을 다르게 관리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예. 같은 만 원인데 음. 다르게 해석을 해서 소비를 한다고요? 그렇죠. 오늘 저희 이제 날씨도 더운데 네. 녹화들 하는데 고생했는데 그냥 저 성우 씨랑 둘이 이렇게 호텔 뷔페 좀 쏴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요? 갑자기. 죄송하지만 네네. 네,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다른 날 다른 날. 네, 한 1년 뒤쯤 1년 뒤쯤에. 잘 빠져나가시는군요. 근데 만약에 지금 로또 한 500만 원짜리가 됐어.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오늘 쏘시면 안 돼요? 하면 어떨까요? 우리 3명만 가기 아쉬우니까 어. 다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하겠죠. 타일러 교수가 얘기했던 심리적 회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시되는 금액은 똑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한다는 거. 그러네. 그럼요. 제 상황에 따라서.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더 쉽게 와닿게. 네. 2만 원짜리 모자가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 바로 매일경제 앞에 있는 가게에서는 2만 원짜리인데 10분쯤 걸어서 동국대 앞에 있는 가게에 가면 만 원에 판대. 가시겠어요? 무조건 가야죠. 가야죠. 가시죠. 반값인데. 가야죠. 근데 예를 좀 바꿔볼게요. 네. 여기 앞에 패딩을 팔아. 50만 원이야. 여기 앞에는 매경 앞에서는. 근데 동국대 앞에서는 49만 원이야. 네. 가시겠어요? 안 가요. 저도 그냥 그건 네. 살래요. 그죠? 근데 진짜 춥잖아. 근데 똑같은 10분 더 걸어가서 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둘 다 만 원이네. 그렇죠. 둘 다 만 원인 거죠. 그랬나? 똑같이 10분을 걸어가고 속았다. 이거 진짜 왜냐면 모자가 2만 원인데 만 원이라서 저는 엄청 할인율이 커서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50% 할인이 되는 거네 라고 하는 거랑 이거는 그럼 2% 할인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달라요. 그냥 똑같잖아요. 개인 입장에서는 그러네. 만 원, 그냥 10분 걸어가는 대가로 똑같이 만 원인데 오, 소름. 상황에 따라 진짜 다른 거죠. 소름이다. 오, 이런 거구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멘탈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매번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들이 쌓여야지 이제 현명한 소비자가 되고 적정하게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아. 와, 이제 몇 퍼센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1원이라도 아껴야겠습니다. 자린고비가 되리라. 듣고 보니까 마치 그 망치로 머리를 빵 때리는 것 같은 어떤. 망치! 예, 아우 아파. 예. 실제로 이런 실험을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행동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프린스턴대 카너먼 교수도 30분 거리에 있는 모자와 30분 거리에 있는 텔레비전인데 금액은 똑같이 뭐 한 10달러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했는데 사람들의 대답들이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가치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할 때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게 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호가다. 그건 엄청 아끼면서 막 몇십 %씩 날아간 거는 그냥 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 호가 100원, 200원 아꼈으면 손실난 거 그대로 팔았어야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멘탈 어카운트로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5천만 원을 투자했어. 근데 1,000만 원을 땄어. 그럼 5천만 원 원금은 따로 떼놓고 1,00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해. 어떤 식으로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제 돈 더 해서 하는 편인데. 잘 됐으니까. 잘 네, 됐으니까. 이거는 이미 내 돈 아니잖아요. 어. 그냥 공짜로 얻은 그치, 돈이니까. 그치. 딱 이렇게 전형적인.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은 잃어도 되는 돈이야. 인 거지. 원금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 잃으면 큰일 나는데 내가 벌어들였던 1,000만 원 추가 소득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잃어도 되는 돈이야. 원래 내 돈이 아니었으니까. 맞아. 플러스 알파가 된 거니까. 근데 그 앞에서 말했지만 심리적 멘탈 어카운트의 핵심이 뭐냐면 돈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지영 아나운서 돈이나 다 똑같은 돈인데 꼬리표를 붙여서 다르게 구분한다는 거죠.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돈 1,000만 원과 벌어들인 초과 수익 1,000만 원을 다르게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투자 시장에서 최후의 웃는 자가 어떤 자가 최후의 웃는 자일까요? 최고의 웃는 자요? 네네.
무덤까지 갖고 가야죠. 그렇지. 야, 역시 투자를 하시니까. 근데 무덤까지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기분 좋다, 오늘 주가 올랐다고 기분 좋아하고 돈 쓰는 사람은 아니야. 진짜 수익은 팔고 나서 실현됐을 때야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끝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지 실현되면은 싸야 내가 쏠게 이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평생의 마지막 투자라면 맞아. 아. 근데 그 뒤로 또 투자할 거잖아. 그럼요. 앞으로는 언제 이럴지 또 모르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 최종의 투자는 진짜로 죽을 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돈들에 대한 투자들은 항상 현명해야 이럴 때도 있고 딸 때도 있는데 그게 방향성을 맞아서 어쨌든 내가 죽기 전에는 투자 수익이 플러스가 되겠죠. 훌륭하네. 근데 사실 그게 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상속세만 많이 내요. 그렇긴 하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또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집 아니에요? 집.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집도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올라서 내 돈이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게 우리 지난번에 모기지 사태 얘기했고 네. 미국의 부동산 법을 얘기했을 때랑 비슷하게 맞아져요. 한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다행일 수 있어요. 금리가 지금 약간 오르고 있는 것이 당장은 부담이 되지만 다행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걱정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대출을 했어. 그리고 나서 보통 이렇게 빚을 갚아 나가는데 이게 여기에 멘탈 어카운트가 관여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여지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40대 초반쯤 되는 가장이 사학을 대출을 받은 사람이 30년 만기로 상환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책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대충 계산하면 한 110만 원 정도 원리금을 상환하면 돼. 네. 그러면 이제 그래 상환하면서 이렇게 쭉 지나면 나머지 여윳돈은 이제 나는 지금 빚을 갖고 있으니 나머지 여윳돈은 여윳돈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써도 이제 된다. 회사에서 뭐 인센티브가 오거나 뭐 보험금이 오거나 뭐 로또가 되거나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나는 여윳돈이니까 이제 해외여행 가도 되고 그렇지. 차를 바꿔도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특별한 직업이 아니고서는 40대에 시작을 해서 3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소득을 볼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그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으로 만기를 잡고 대출을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보다 훨씬 길게 잡았을 때는 네. 나는 빚을 다 갖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따로 그 이후에 경제활동이 끝났을 때 갚을 수 있는 여윳돈을 따로 마련해 두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렇지, 맞아요.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원리금을 갚으면 마치 이제는 나는 요것만 해도 내 빚은 사라질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어리석은 이제 판단을 하는 걸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해. 참 어리석죠. 다 어리석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경제학에서 이런 멘탈 어카운팅 말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 요거는 사실은 실제로 저도 실제로도 현재도 되게 많이 제 생활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경제 개념입니다. 네, 뭐죠? 이게 이제 계획자와 행동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저기 IMPT 그 뭐지? MBTI P랑 F 그거 아니에요? 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MBTI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MBTI에서는 대립되는 거죠. 동시에 대립돼요.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네. 사람들은 보통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자랑 행동자가 나눠져요. 아. 그렇죠. 약간은 뭐 양립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떠세요? 두 분은 이제 올해가 이제 뭐 절반도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지나서 이제 벌써? 한 분기 남았는데 네, 후반전 남았어요. 올 연초 계획 다 지키셨나요? 연초 계획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항상 그 해에 감사했던 것 그리고 그 해, 다가올 해에 감사할 것을
100개씩을 적어요. 100개를. 그러면서 이제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어. 그러면서 상반기, 뭐 분기 엄청 계획을 잘 세우거든요.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한 절반은 지킨 것 같기도 한데 야. 못 지킨 게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훌륭하십니다. 저는 이제 전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후반기에 실천을 하죠. 야, 네. 합리적인데요? 좀 이렇게 좀 넓게 봅니다. 아. 타이트하게 보지 않아요. 이제 지킬 일만 남았으니까 네. 오늘 열심히 들으셔야겠네요. 네. 제가 이 너무 모범생들과 함께 하니까 네. 이 질문이 좀 퇴색돼 버렸는데. 박사님은 더 잘 지키실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이 개념 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실제로요? 알려주세요. 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 전에 이제 강의할 때 이 얘기 많이 해요. 지금 시험 한 2주 전에, 중간고사 2주 전에 지금 시험 계획 세우지. 그거 지키면 무조건 장학금 받는다. 야. 근데 항상 못 지켜요, 시험 계획. 네. 뭐 지금 시작해서 뭐 오늘은 이 과목 이만큼 공부하고 주말엔 이 과목 이만큼 공부하고 해야지 하는데 항상 어떻게 되죠? 절대 못 아, 지키죠. 내일로 내일로 내일로. 뭐 이번 주말에는 다음 주에 하지 뭐. 그래서 다음은 전날 하지. 네, 뭐. 어쩌다 보면 그날에 모든 과목을 다 하게 생기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고. 그게 이제 반갑게 잘하지. 그게 계획자와 실행자에서의 갖고 오는 갈등으로, 그러니까 계획자는 천사인 거고 실행자는 이제 그 악마? 악마인 거죠, 진짜로. 오. 그래서 이거는 내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걸 측정을 했는데 서로 다른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동시에 있대요. 이 광고 있을 거예요. 뭐 홍삼 광고인데 오늘의 나의 가장 큰 적은 누구죠? 어제의 나예요. 오. 막 실컷 막 클럽에서 놀고 막 이랬는데 야 미안해 그러고 이제 홍삼 먹는 그런 건 참 그게 시험 공부 계획을 짜는 나는 계획자예요.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근데 맞닥뜨려서 그 현실에 왔을 때 그 나의 원래 이성적인 계획을 틀어버리고 이제 전두엽에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보다는 변형계에 있는 충동, 욕구에 더 가까운 선택들을 하는 게 이제 행동자인 거죠. 좀 직관적인 사람. 그렇죠. 직관적인 거죠. 친구들이 그 계획자를 방해하는군요. 그렇죠. 친구들은 주로 이제 행동자와 친하죠. 네. 어. 친구들 행동자. 다크너치. 네. 야 오늘 한잔 해야 돼. 그러니까. 쟤 헤어졌대. 네, 뭐 이런 거. 네. 실제로 행동경제학자들이 왜 이럴까 이제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실제로 조금 더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뒤에 있는 그래프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쌍곡 할인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할인율이 달라져요. 뒤에 있는 짝대기가 더 길죠. 네. 더 좋은 거고 더 유익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쟤는 그래프가 더 가파르게 떨어지죠. 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짝대기는 원래는 실제로는 더 짧은 짝대기임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뒤에 있는 짝대기가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 건데 이게 너무 빨리 할인되다 보니까 저평가되다 보니까 이제 앞에 있는 짝대기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짝대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예를 다시 대학교 캠퍼스로 돌아가 볼게요. 네. 3일 뒤가 중간고사야. 그러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받게 되는 학점은 한 학기 뒤에 나와요. 그때 그 A학점은 많이 할인시키잖아요. 그래, 뭐. 근데 당장 친구가 오늘 미팅하러 갈래? 하면 이거는 엄청 커 보이는 거지. 이 미팅의 즐거움은 엄청 커 보이는 거지. 그래서 미팅이 더 큰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된다. 박사님 가시겠습니까? 저는 안 가죠. 지금 뭐 충분히 좋은 분을 서울시 만났기 가시겠습니까? 때문에. 미팅 가야죠. 같이 가서 공부해야죠. 그렇죠. 와, 제일 최적의 선택. 같이 가요. 정말 현명한. 가서 이제 같이 내일부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친구를. 도서관에서 미팅을 해야죠. 아우, 무언의 미팅. 현명해. 이 방금 얘기했던 이 쌍곡 할인 모형, 그러니까는 계획자와 행동자의 사람들의 특성들을 이렇게 잘 구분해서 이걸 잘 이용해서 이제 하는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홈쇼핑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오, 많이 들어봤어요. 홈쇼핑. 홈쇼핑이 왜냐면 단가가 굉장히 보면은 큰 제품들이 많은데 그걸 뭐 몇십 개월 할부로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만큼을 싸게 살 수 있네. 근데 돌아보면 카드값이 저도 집에 지금 TV가 가운데 줄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홈쇼핑 TV 광고를 보면은 네. 거기 약간 채널을 고정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거를 지금 살까 말까 거의 지금 상담원 통화까지 간 적이 몇 번 있는데 에이 그냥
안 했죠 저는. 네. 그럼 계획성이 더 크시네. 예. 보니까 가격도 싸요. 13,000원인가? 뭐 얼마만 내면 계속 한 달에요? 예. 괜찮은데? 근데 요 경우에는 그래도 원래 필요가 좀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덜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계획자, 행동자의 사례를 드는 게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 상품 패키지. 오. 코로나 끝나고 이제 한참 해외여행에 대한 이슈들 많잖아요. 네. 저는 여름에 더울 때보다 차라리 날씨 좋은 가을에 이렇게 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막 발칸반도 여러분 서유럽 2주 여행 코스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 때 답답하셨죠. 호스트들 엄청 말 잘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시죠 해놓고 이제 막 진짜 와 좋아 보여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뇌를 탁 때리는 결정적인 멘트를 하죠. 자 20개월입니다. 뭐야 무할부입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한 달에 15만 원만 내시면 이런 인생의 멋진 추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탁 끝내죠. 그러면 그렇지 15만 원 그래 커피값 좀 아끼고 뭐 조금 쓸데없는데 안 쓰면 되지 추억이 되겠다 진짜 좋겠다 하고 바로 네. 탁 버튼을 누르게 되는 그리고 이제 지금 일단 예약만 하세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약하시고 상담하시고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 일단 예약부터 하게 되고. 웃기네요. 박사님은 그래도 참으실 줄 알았는데 박사님도 결국에 전화를 아 저는 해본 적은 거시나요? 없어요. 진짜 한 번도 넘어가 보시나요? 아 예, 저는 뭐 저는 사소리니 한번 가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 항상 그 앞에서 묻지만 할인율이 달라져요.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되게 애써야 되는 것들은 그리고 실제로 좋은 것들 해야 되는 것들은 대체로 효과가 미래에 나타나요. 그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 그치. 또 뭐 좋은 절제된 생활 이런 것들은 미래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평가하게 돼요, 사람들이, 행동자들이. 좋은 음식은 맛 없는 대신에 네. 건강해지는데 지금 안 좋은 거는 되게 맛있고 자극적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바로 지금 시점으로 갖고 와요. 홈쇼핑을 15만 원 쪼개서 20개월 이렇게 하면 20개월 낼 때마다 15만 원 나가네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거죠. 20개월 15만 원이야. 그럼 내가 300만 원을 들고 지금 저 여행을 갈까 안 갈까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도 맞다면 이 상품 사면 되는 거고 네.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진짜 냉정한 경제학자. 야. 저도 연초 계획, 뭐 아침에 세우는 계획. 그러니까 제가 참 독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이번 주말엔 요런 일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요즘엔 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이 계획적인 자아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냉철해지네요. 경제학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정이 많아서 경제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또 다시 재평가를 해드리면 정은 많으셔도 돼요. 네. 타인에 대해서. 네. 이 계획자는 행동자, 나에 대해서 또 다른 나에 대해서만 냉정하시면 돼요. 어제 나와 싸운다. 그렇죠. 어제 싸우러 나와 갑니다. 그럼 늘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도 쉼 없이. 두 분 혹시 그 대출 있으세요? 저는 언제쯤 내 집 살 수 있나.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금리는 언제부터 시작된 개념일까요? 저 이건 다 알 것 같아요. 뭐 이자를 많이 받는 거는 나쁜 짓이다. 이렇게 동사양을 막론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했고 부정적인 견해들을 밝혔는데 금리는 역사 이래로 사라진 적이 없어요. 또 연결이 되나요? 어떻게 또. 사실 그 행동 경제학에서 상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게 정말 경제사도 사지만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런 그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늘 예전에 그 올림픽을 하게 되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루도 쉼 없이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그래야 이제 경제적으로 우뚝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오늘 어제 나와 싸워서 현명하게 소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